그래도 이게 뭐냐면 희망을 거는 게 자기 일반학 책 본 적 있어요? 샀다고 버렸어요. 아, 샀다가 버렸어요? 아, 근데 찐득하게 안 봤구나. 찐득하게. 응, 그러니까 사실 응, 지원학원에서 응, 사준 건데 응, 거기 무슨 연력학을 하더라고요. 응, 화학 원투 그거에 응, 하나도 없는 게 응, 무슨 뭐라 그러더라? 무슨 CM, CB,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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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 뭐 등적 과정 응, 응, 응. 이거 있다고 왜 하필 하더라고요. 거기부터 들은 거예요? 쌤이 거기부터 하던데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약간 멘붕이 왔겠구나. 네, 그렇죠. 그게 하필 그 일반학에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부터 봐서 그런데 일반학 전체를 딱 뒤지면요. 화학원 화학2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요. 화학원 화학2가 재반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 대학 과정이라고 해도 겁먹을 필요가 없고요. 기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뭔가가 더 추가될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더 어려워진다라기보다는 뭔가가 추가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추가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학원 화학2만 배웠어도 일반 화학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화학원 화학2만 수강을 해도 지금 당장 대학 과정의 일반 화학 1 강의를 수강한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게 입시 과정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보통 영재고 과학과 학생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걔들이 하는 일반학 수준의 문제로 내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입시인지라 100% 일반학처럼 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심층 문제는 새끼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면 새끼 문제 4개 중에 3개는 분명 풀 수 있단 말이에요. 3개잖아요. 4개 중에 3개 정도는 75% 정도는 확실히 당신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풀 수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그 답을 알아서 완벽하게 문제를 서술한다 이게 아니라 아 충분히 이건 내가 알만하다 실수 안 하고 내가 좀 짱구를 잘 굴리면 풀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4개 중에 3개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문제가 큰 한 문제에 새끼 문제 4개 정도가 달리거든요. 3개 아니면 4개 정도가 달리는데 보통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는 진짜 까다로운 거고요. 나머지 2개, 3개는 충분히 기초적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도 내가 보여줬던 것 중에서 왜 BDR 띠오리움이라고 있었죠. BDR 띠오리움. 왜 본딩, 엔타이 본딩. 아, 네. 그거 BDR 띠오리움 같은 거 사실은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거지만 잘 읽어보면은 새끼 문제 1번 풀 수 있었어요, 못 풀었어요? 아, 그렇다니까. 풀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아이고, 잘 읽기만 하면 숫자 대입해서 딱 답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겁만 안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진득하게 화학 전체를 배우는 게 좋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화학 1도 배웠고 화학 2도 어쨌건 배웠으니까 거기에 빠진 부분을 링크 신기는 거예요. 그러면 뉴런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끊어지면 의미가 없다가 쭉 연결되어 있다 끄는 부분을 연결하면 전체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은 부분을 탁탁탁 끼워 넣으면 전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럼 갑자기 자기가 중간에 미신 링크를 딱딱 끼우면 갑자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확 신장된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또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결코 유명 강사는 아니거든요. 여기 뭐 대치동에 막 어마어마한 강사들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이게 성격상. 근데 이게 공부 자체를 놓고 보면
나는 내가 정말 잘 안다고 자부해요. 물론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왜냐면 강사들 중에 나한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강사들 중에 잘 모를 경우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제로 박사과정이나 박사 뭐 이렇게 삼성에 근무하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로 근무하는 후배들 중에 내용적으로 잘 몰라서 나한테 묻는 후배들도 있어요. 다른 학교 교수고 지금 뭐 박사급 연구원 뭐 삼성에서 과장 부장 하는 애들도 모르는 내용 있으면 나한테 질문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진짜 난 자부하거든요. 근데 강사로서는 난 아니에요. 강사로서는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난 절대로 유명한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나랑 인연이 맞아서 이제 자기가 날 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학원 내에서 뭐 한다니까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왜 학원 강사를 하냐? 별로 유명해질 것도 아니에요. 학원 강사를 하는 이유가 뭐 이걸 믿지는 않는데 자기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내 사주에 사주란 말 알죠? 뭐 사주 좋다, 팔자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주가 생년월일시 그게 이제 그 사주잖아요. 내 사주에 뭐가 깃들어 있냐면 나한테 배운 사람이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짓을 하게 하고 있는 거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이 있나 보지 뭐 힌두교식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내 업을 풀기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계속 이 일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전혀 믿지 못할 얘기들을 엄마가 해주더라고요. 그럼 나는 전혀 믿지는 않지만 해주는 이유는 기분 좋죠.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나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나를 만나고 나면 나중에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한대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빚을 못 보는데 그 팔자 때문에 하게 된대요. 파이팅! 그렇죠? 자 보자. 그러니까 이게 입시 끝물이라 이게 멘탈이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누구나 입시 끝물이라 간당간당해요. 다들 막 이게 비몽사몽하고 하고 지난다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멘탈 잡아야 돼, 알겠죠? 기분 좋으라고 지금 이게 마약을 한 대 쫙 놔준 거야, 알겠어요? 뽕을 하나 쫙 놓은 거야, 알겠죠? 왜 그 뭐 게임 보면 스팀팩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스팀팩 몰라요? 왜 막 막 군인들 이거 있어요. 뽕 이러면 와 하면서 막 이렇게 와 전투력 높아지고 그거 있잖아, 그거 알겠죠? 네, 그래, 하여튼 그래. 지금 뽕 놔준 거다. 녹화 잘 되고 있겠지? 그래, 자 보자. 자, 두 번째는 화학 양론이네요. 뭐 간단하지만 시작했으니까 완결이라도 합시다. 자, 반응 양론입니다.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데 중요한 건 A하고 B의 반응 양론을 풀기 위해선 모르수가 필요하죠. 맞나요? 몰수가 있어야 반응 양론을 알지. 근데 지금 저 A하고 B의 몰수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 모르죠? 자기 잘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탁탁 나오는 거 보면 잘한다니까. 나쁘지 않다니까. 자, 바로 요거 내가 지금 뭐라고 쓴 거냐면 초기 부피. 이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쟤네들의 초기 몰수를 사실은 절대적으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냐면 그 몰수의 B는 알 수 있죠. 요게 지금 이제 B를 통한 계산이 요즘 수능 화학 양론의 대세죠. 네, 수능 양론 보면 절대로 다 안 줘. 항상 비례식으로 풀게 막 그런 거 있죠.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실험에서 질량 알면 되지 뭘 그 비례식으로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초기 부분합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가 등 온 조건에서 바로
몰수와 부분압이 비례한다 라는 것을 활용하여 반응 양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요거랑 만나서 이게 될 텐데, 초기 조건에 A하고 B의 부분합이 0.4 atm, 0.6 atm이죠. 그럼 이때 얘를 초기 몰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4N0, 6N0로 잡아주는 거죠. 몇 대 몇으로? 4대 6으로. 4대 6으로. 알겠죠? 난데없이 등장한 N0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난데없이 등장한 N0는 뭐예요? 아, 비례상수요. 비례한다며. 그럼 비례상수가 있겠지.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례상수라고 하자. 자, 이때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몇 대 몇 대 몇으로? 몇 대 몇 대 몇이면 2대 1대 2로 하겠죠? 그럼 2대 1대 2로 반응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기억하려가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화학의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요. 대뜸 교수가. 이걸 뭐라고 해요? 어? 가운데 줄. 아니야. 네. 평소라면 내가 욕을 태백해 줄 텐데 지금 괜찮아, 괜찮아, 네, 힘내. 이런 걸 뭐라고 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요. 바보 아니야. 일정 성분비 아니에요. 바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요. 혹은 부피 결합의 법칙. 부피 결합 법칙이 뭐예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에 일정한 몰수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부피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화학 양론 계수대로 반응을 한다. 그래서 요 의미가 이 반응의 부피 결합 법칙이다. 자, 어쨌거나 끝이 나면 빵 요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참고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그렇지. 한계 반응물. 그래서 반응 완결 시에 완전 소모되는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죠. 이게 또 이제 양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 여하튼 여기선 요만큼. 자, 이때 이게 처음이고 이게 끝이죠. 근데 끝났더니 A는 없고 B하고 10분이네요. 그럼 이때 B의 최종 상태의 부분합, C의 최종 상태의 부분합. 자, 여기서 F는 최종, 영어로 이제 final이라고 해서 F로 줄여 썼습니다. 그 PB가 됐건 PC가 됐건 항상 이 표현은 부분합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뭐가 됐건 두 개를 더하면 뭐 돼야 돼요? 바로 저 외부 압력이랑 같아져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끝났더니 얘하고 얘가 모루수가 어때요? 모루수가 같네. 그럼 이 말은 몰수하고 부분합이 비례한다고 했는데 몰수가 같네. 그럼 이 말은 요 둘이가 뭐 할 거다? 가겠구나. 더해서 1인데 각각이 같대. 그럼 각각 값이 얼마겠어요? 0.5기압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최종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다. 그 다음 마지막 3번. 3번 보시면 반응 전후 부피 비교를 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부피가 아니라 요게 전체 부피라는 거. 자, 그러면 알아둘 수식이 PV는 nRT. 그럼 여기서 부피는 여기 있으니까 부피는 P분의 nRT. 그죠? 자,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일정하죠. 무슨 과정이니까? 등호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전체 부피라면 압력도 전체 압력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얘도 일기압으로 일정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결국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는 거예요? 전체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하겠네요. 그럼 이때 얘는 전체 몰수인데 그게 초종 상태, 전체 몰수인데 초기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초종 상태 전체 몰수는 이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8N0. 초기 상태의 전체 몰수는 10N0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5분의 4.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보시냐면 어디로 가보시냐면 보자. 어디로 가보시냐면 12페이지 보시면 거기 분자 충돌이라고 24번 문제가 있는데 찾았어요? 12페이지 분자 충돌 24번 문제.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24번) 몇 번이라고? 24번.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우선 첫 번째, 기체 분자 n개가 부피 L, 부피 V인 용기에 들어있을 때 평균 속력 표현,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 에잇. 자, 이 그릇이 이제 부피가 V인데 여기 이제 어떤 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에 그다음에 질량은 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때 얘가 어딘가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자꾸 움직여 나갈 텐데 이렇게 이제 막 움직이다가 이제 그릇 벽면에 이렇게 쾅 하고 충돌하면서 이렇게 막 움직여 나갈 텐데 이때 이 녀석의 V 속력을 V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 지웁니다. 지울게요. 이때 첫 번째 1, 이 녀석의 산술 평균 속력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술이란 말은 보통 이제 생략을 하고 평균 속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산술 평균을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 본 적 있나? 이렇게 쓰는 거. 아마 중학교 확률 통계 시간에 그 평균, 표준 편차 뭐 이런 거 배우지 않나요? 그때 이제 평균에 보통 이렇게 x 별량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안에 기체 분자가 몇 개 있다고요? n개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건, 이 n개라고 쓰는 건 자연과학에서 아주 많은 상황을 뜻할까요? 한 10대 개 있는 걸 뜻할까요? 자연과학에서 n이라고 쓰는 건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을 때를 n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아보가드로 수는 알죠? 자, 그럼 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속력은 속력인데 첫 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 두 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 해서 n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하나만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자면 얘가 이제 두 번째 분자의 속력이라는 얘기죠. 그럼 n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1번부터 n번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그걸 다 더해서 뭐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이걸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죠?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그 유명한 값. 이런 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당연히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이 있겠죠. 몰라도 됩니다. 뭐 하자? 외워. 알겠죠? 외워. 여기서 세부적인 물리학은 됐어. 외워. 알겠죠? 자, 그럼 각각이 뭐냐? 각각이 뭐냐? 8 뭐예요? 그냥 8은 8이고요. 알겠죠? R 뭐야? R. 기체상수. T는 온도. 파이는 이게 당연히 절대 온도. 파이는 그냥 파이 3.14. M 뭐야? M. M이 여기서 분자량. 알겠죠?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좀 표현이 좀 껄쩍지근한데 자, 평균 속력의 한 가지예요. 평균 속력 중 산술 평균 속력이 이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말 번역은 루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근, 미는 평균, 스퀘어는 제곱, 스피드는 속력 이라고 해서 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V라고 쓰고 R, M, S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산술 평균 속도는 V 바 이렇게 쓰는데 이 RMS, 이거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고 하는 애는 보통 표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건 어쩌자는 거냐면 분자가 지금 몇 개 있죠? N개 있죠. 그 속력 1번부터 2번부터 N번까지 이게 각각의 속력이죠. 이걸 어떤 수리적 이유 때문에 뭘 한다고요? 이걸 제곱을 해요. 전부 다 제곱을 해요. 그런 다음 평균을 하는 거야. 평균은 어떻게 하지? 더해서 뭐로 나누는 거?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게 평균이지. 그리고 그걸 다시 루트를 취하는 거야. 알겠죠? 이걸 RMS 스피드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얘를 계산하면 그 값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무식이 유도과정이 있겠죠. 이거 유도해 본 적 있나? 외웁시다. 알겠죠? 자, 3은 3이고요. T는 절대 온도예요. 여기서 소문자 M은 뭐겠어요? 요 알갱이 하나의 질량을 소문자 M으로 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재밌는 게 KB라는 애가 있는데 이 KB가 뭘까요? 바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KB로 쓰는데 자, 볼츠만 상수의 정의는 이게 볼츠만 상수의 정의입니다. R이 뭐죠? 기체상수. NA는 아보가드로수.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런 거. M이 뭐예요? 저 알갱이 하나의 질량이죠. NA가 뭐예요? 두 개 곱하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요? 바로 이건 거죠. 분자량. 그래서 꼴이 비슷해졌죠. MRT, MRT.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그릇 안에 기체 분자들이 저렇게 오그륵 들어있을 때 평균을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첫 번째가 저 산술 평균 속력이고요. 두 번째가 이 RMS 스피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쓰시오. 썼어요? 우선 이제 그러면서 뭘 외워야 되겠어요? 8RT 파이 M, 3RT M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알겠죠? 표현을 외워야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를 가지고 계산해라. 그건 좀 나오기 어려운데 표현되는 꼴이 이렇다라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쓰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볼 것이냐면요. 그 다음. 자, 27번 한번 볼까? 27번? 27번. 24번은 우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리고 27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알아야 24번 높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7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지울게요. 다 썼죠? 지운다잉. 지운다. 에잇. 좋아. 잘 되고 있지? 또 기절하려고 그러네? 어디 어? 힘내요. 자, 27번. 27번은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아, 그렇지. 뭘 할 거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실제 기체를 영어로 real gas라고 하는데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이상기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죠? 서로 간에 첫 번째 1. 자, 뭐가 있다고? 빛에 간 음. 인력 착륙이 없어요. 아, 또 부피가 없고 오, 바로 자체 크기가 없죠. 혹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체 크기가 뭐 없거나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근데 자체 크기가 없으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긴 아, 그래요? 아, 크기가 없는데 존재해요?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은 있죠. 근데 크기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그 전체가 실존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미 첫 번째 조건에서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는 녀석인 거예요. 두 번째, 서로 간 없지만 질량은 있다. 두 번째, 서로 간 인력과 청력이 어떻게 되죠? 없죠. 서로 간 인력 청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인력 청력이 없으면 뭐도 없죠? 바로 위치 에너지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어이 깜짝아, 어디 갔어?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상기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자,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뭐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뭐로만 구성되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만으로 구성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상기체는 그러면 뭘 하느냐? 완전 탄성 충돌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 무슨 충돌이죠? 운동량이 보존. 운동량이 보존된다. 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충돌 시에 에너지 보존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충돌할 때 엄청나게 다양하게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충돌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완전 탄성 충돌은 충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면, 자 봐요. 자, 충돌시켰는데 뭐가 나요? 소리가 나죠? 근데 이상기체들끼리 충돌할 때는 소리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충돌할 때 뭐도 생기겠어요? 소리 외에 마찰도 생기겠죠? 근데 이상기체는 충돌할 때 마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합해 놓은 그걸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왜 이상기체에 대한 조건을 생각해 본 걸까요?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가 아닌 게 실제 기체예요. 그럼 잘 보세요. 실제 기체는 자체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고요. 서로 간의 인력 청력이 있고요. 완전 탄소 충돌 안 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실제 기체에 대한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이상기체란 개념을 만들어 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걸 한번 알아보자. 자, 이거 중요한데. 자, 이 내용부터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보존을 위해 한번 끊어야 돼요. 다음 시간 또 해야 돼가지고.